옛날 아주 먼 옛날에 울창한 숲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깊은 산골 마을에 최진사라는 덕망 높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기와지붕이 웅장하고 마당이 넓어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으며 대대로 내려오는 가풍이 엄격하면서도 인자하여 근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이었지요. 최진사 댁에는 마음씨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며느리 은실이 있었는데 그녀는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가솔들을 챙기는 착한 심성을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런 복덩이가 어디서 왔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최진사 부부 또한 은실을 친딸처럼 아끼며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어느 날 아침에도 은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여 가마솥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가득 받아 끓여 식구들이 세수할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내는 그녀의 손길에는 집안을 위하는 따뜻한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의 부지런한 뒷모습을 보며 늘 대견해했고 가끔은 몸이 상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쉬엄쉬엄하라고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그저 밝게 웃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 큰 기쁨이라 말하며 묵묵히 집안의 온갖 도준 일을 기쁜 마음으로 도맡아 해냈습니다. 최진사 댁의 앞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가을이 깊어지자 주황색 감들이 탐스럽게 익어 고개를 숙이며 계절의 풍성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은실은 마당을 쓸다가도 잠시 멈춰서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는데 그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애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혹시 친정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며 마음을 달래주려 애썼지만 은실은 그저 시부모님의 은혜가 하늘 같다고 답하며 다시 성실하게 일과를 이어갔습니다. 마을에서는 은실을 본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자자했고 그녀의 정성은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집안은 늘 화목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낮게 내려앉고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더니 온 마을이 자욱한 안개와 빗소리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은실은 그날따라 유난히 부엌 일을 일찍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평소와 달리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말수가 적고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하여 식구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최진사는 며느리가 몸살이라도 난 것이 아닌지 물었으나 은실은 그저 비가 오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뿐이라며 인사를 올리고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창호지를 두드리는 솟아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은실이 끓여놓은 물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이었지만 최진사 댁의 부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마당에는 낙엽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늦잠이라도 자는가 싶어 은실의 방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으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은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부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녀가 평소 아끼던 장신구나 옷가지들도 그대로 남겨진 채 사람만 호련히 사라진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최진사와 식구들은 아연실색하여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으나 은실의 흔적은커녕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을 수 없어서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문을 걸어 잠근 채 밤새 비가 내렸는데 담벼락을 넘어갔을 리도 없고
마을 길로 나가는 흔적도 보이지 않아 가족들은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무슨 급한 일이 생겨 나간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동네 우물가와 빨래터까지 달려갔으나 그곳에서도 은씨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실하기로 소문난 며느리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최진사 가문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고 마을 전체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사라진 은실에 대해 저마다 한마디씩 던지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그녀가 남몰래 연정을 품은 사람과 야반도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억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평소 은실을 시기하던 몇몇 이들은 겉으로만 착한 척 하더니 속은 알 수 없는 법이라며 험담을 늘어놓았고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최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가풍을 지켜온 최진사는 가문의 명예에 흠집이 날까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처럼 아끼던 며느리에게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어두운 침묵에 휩싸였고 은실이 사라진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 모두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은실의 방에 앉아 그녀가 정성껏 바느질하던 버선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은실이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대체 어디로 가서 소식조차 없는 것인가라며 오열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쓸쓸한 가을 벌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평소 자신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아씨의 실종에 일손을 놓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진사는 마을 장정들을 모아 산과들을 뒤지게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은실의 행방은 묘연했고 마을에는 기묘한 긴장감과 슬픈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노인들은 이 기이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혹시 은실이 산신령에게 홀려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노인은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예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며느리의 실종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묘한 말을 남겨 주변을 더욱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최진사는 소문이 흉흉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며느리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 애쓰며 가족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소식을 기다리자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은실이 사라진 집안은 예전의 활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주방의 가마솥에서는 더 이상 따뜻한 연기가 올라오지 않아 적막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은실이 사라진 지 열흘째 되는 날 최진사는 결심한 듯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을 불러 모아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본격적인 수색의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단순히 가출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고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문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의 결단에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리고 며느리가 돌아오면 먹일 따뜻한 죽을 준비하며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산등성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곧 눈이라도 내릴 듯 무겁게 내려앉아 최진사 댁 식구들의 마음을 더욱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변두리에서 홀로 사는 약초꾼이 산속 깊은 곳에서 정체불명의 여인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최진사 댁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꾼의 말에 따르면 그 여인은 낡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단아했고 인적이 드문 험한 산길을 익숙하게 오르내리며 무언가 소중한 것을 품에 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진사는 혹시 그 여인이 은실이 아닐까 하는
희망 섞인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직접 산속으로 들어가 조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험한 산속에 여인 혼자 있을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최진사는 며느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로 산행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최진사 댁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집안의 모든 사정을 꿰뚫고 있던 김영감은 말없이 마당 한 구석에서 집신을 고쳐매고 있는 최진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낮고 신중한 목소리로 어르신,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법입니다. 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영감의 이 한마디는 최진사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는 며느리가 왜 사라져야만 했는지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감은 자신이 은실의 방 뒤쪽 담벼락 아래에서 발견한 작은 집신 조각을 내보이며 그것이 산 쪽을 향해 있었음을 넌지시 알려주었습니다. 은실이 평소에 신던 것과 같은 모양의 집신 조각을 확인한 최진사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지만 최진사는 며느리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땀을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숲속은 고요했고 간혹 들려오는 까마귀 소리만이 정막을 깼지만 최진사는 포기하지 않고 김영감이 일러준 방향을 따라 깊은 골짜기 안쪽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산을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였지만 진실을 향한 노선비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발견된 작은 발자국들은 낙엽 위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최진사는 그 흔적을 따라가며 은실이 얼마나 고된 길을 걸었을지 짐작하며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왜 이런 험한 곳까지 와야만 했는지,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차가운 산속으로 내몰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곧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숲의 끝자락에서 우연히 발견한 맑은 옹달샘 근처에는 누군가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최진사는 그곳에서 은실이 평소 지니고 다니던 작은 손수건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수건을 손에 쥐는 순간 그는 은실이 이 근처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며 은실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혹시나 그녀를 놀라게 할까봐 입술을 굳게 다물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숲을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는 그것이 깊은 산골에 숨겨진 작은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비침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이 깊은 곳에 집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최진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 빛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과연 저 오두막 안에는 사라진 며느리 은실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대체 무엇인지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실이 사라진 지 수일이 흐르자 마을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차갑고도 날카롭게 변해갔으며 평화롭던 마을 분위기는 흉흉한 소문들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악들이 모여 명랑하게 빨래를 두드리던 개울가에서는 이제 웃음소리 대신 은실에 대한 은밀하고도 잔인한 추측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서로의 귀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은실이 사실은 친정의 빚을 갚지 못해 몰래 도망친 것이라 단언했고, 또 다른 이는 그녀가 남몰래 마음에 둔 정인과 함께 야반도주를 한 것이 분명하다며 목소리를 높여 확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차갑게 식어갔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최진사 댁에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쏟아지며
가문의 오랜 명성과 덕망에 깊은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향한 비난 섞인 소문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가슴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결코 자식 같은 며느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부터 마을 주변의 으슥한 숲과 거친 들판을 헤매며 은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고 발이 부르트고 옷자락이 가시에 걸려 찢어지는 줄도 모른 채 며느리의 흔적을 찾아 사방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넓은 들판 어디에도 은실의 자취는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싸늘하게 식어가는 가을 바람만이 그녀의 허망한 외침을 되받아쳐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졌고 그녀의 눈가는 눈물 마를 날이 없이 붉게 짓물러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최진사는 평생을 고결한 선비로서 법도와 예절을 지키며 살아왔기에 이번 사건이 가문에 미칠 치욕적인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접할 때마다 참담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사랑방에 홀로 틀어박혀 애써 책을 읽으려 노력했으나 먹을 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며느리가 그토록 정갈하고 따뜻하게 차려주던 찻상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워져 자꾸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실추되는 것도 괴로웠지만 무엇보다 자식처럼 아끼고 믿었던 은실이 자신들에게 말도 못할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배신을 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현실이 그를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기괴하게 부풀려져 은실이 사실은 산속의 여우에게 홀린 것이라거나 밤마다 집안의 재물을 조금씩 빼돌려 숨겨두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나돌며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 섞인 동정의 시선과 차가운 외면뿐이어서 그녀의 외로운 투쟁은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집안을 지키던 하인들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렸고 최진사 댁의 거대한 담장은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변하여 식구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무거운 침묵만이 집안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서리가 하얗게 내리기 시작했고 은실이 사라진 후 첫 보름달이 뜨던 밤에 마을의 적막함은 극에 달해 공기조차 얼어붙은 듯한 차가운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최진사는 뜰을 거닐며 달빛 아래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고 문득 며느리가 마당을 쓸던 그 부지런한 손길과 낮게 읊조리던 콧노래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만약 은실이 정말로 도망을 간 것이라면 왜 아무런 짐도 챙기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평소에 그토록 정성을 다해 시부모를 모셨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가슴을 답답하게 억눌렀습니다. 정직함이 생명인 가문에서 일어난 이 불명예스러운 실종은 최진사에게 있어 목숨보다 무거운 짐이 되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동 속에서도 집안의 부진이를 수십 년간 묵묵히 도맡아 해온 노복 김영감은 평소보다 더욱 입을 굳게 다문 채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은실을 헐뜯을 때도 결코 동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의 경솔함을 꾸짖는 듯한 눈빛으로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을 수행하며 집안의 중심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김영감은 은실이 시집 오던 날부터 그녀의 눈빛에서 읽었던 그 깊은 슬픔과 말 못할 사연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실종이 결코 부도덕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은실의 방 뒤쪽 담벼락 주변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녀가 남겼을지 모를 아주 미세한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안개가 대지를 두껍게 덮어 앞이 잘 보이지 않던 시간에 김영감은 은실의 방 뒤편 담벼락 아래 무성하게 자란 잡풀 사이에서 흙먼지가 묻은 낡은 집신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신은 은실이 평소 작업할 때 신던 것이 분명했으며 신발의 코가 집 안쪽이 아닌 산등성이가 있는 바깥쪽을 향해 놓여 있어 그녀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김영감은 그 집신을 품에 소중히 갈무리하고 최진사가 기상하기를 기다렸다가 아무도 없는 사랑방 뒷뜰에서 은밀하게 주인 어른을 대면하여 그 신발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최진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은실 아씨는 결코 가문을 배신할 분이 아니시니 이 신발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달라고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간곡히 청했습니다. 김영감의 말에 따르면 은실은 실종되기 전부터 가끔 부엌 뒷문을 통해 산 쪽을 우두커니 바라보거나 아무도 없는 시간에 장독대 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에는 타인에게 차마 보이지 못하는 깊은 그늘이 있는 법이며 은실아 씨의 그늘은 너무나도 깊고 아파 보여 차마 여쭙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최진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최진사는 김영감이 내민 낡은 집신을 손에 쥐고 그 차가운 촉감을 느끼며 자신이 며느리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주지 못했는지에 대한 깊은 자책과 미안함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영감은 이어서 뒷산 너머 인적이 끊긴 험한 골짜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버려진 오두막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귀띔해 주었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최진사는 이제 타인의 시선보다는 며느리의 진실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몰래 산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씨 부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눈치챌까 염려하여 가장 낡은 옷을 꺼내 입고 김영감이 일러준 집신의 방향을 따라 뒷산 오솔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하고 가팔랐으며 가을비에 젖은 낙엽 때문에 발이 미끄러지기 일쑤였지만 최진사는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과 걱정 때문에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산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나무들은 빽빽하게 들어차 낮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은 어둑어둑한 그림자로 가득 차서 신비로우면서도 두려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산속을 헤매던 최진사는 문득 숲의 정적을 깨는 작은 바스락거림에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으나 보이는 것은 오직 낡은 나무둥치와 흩날리는 마른 잎사귀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김영감이 말했던 버려진 오두막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길을 찾았지만 길도 없는 험한 산속에서 방향을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몇 번이나 제자리를 맴돌며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은실이 이 험한 길을 밤마다 혹은 새벽마다 홀로 걸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와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거센 산바람이 최진사의 옷깃을 파고들며 체온을 빼앗아갔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며느리를 향한 뜨거운 부정이 타오르고 있어 추위조차 잊은 채 산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최진사는 길가에 핀 야생화 한 송이가 짓밟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근처를 유심히 살피던 중 나뭇가지에 걸린 작은 천조각이 은실의 저고리 색깔과 같다는 것을 알아채고 확신에 가득 차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 천조각은 은실이 평소 아끼던 연한 옥색 비단 조각이었고 그것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마치 그녀가 자신을 불러달라고 애원하는 손짓처럼 보여 최진사의 마음을 더욱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은실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름을 크게 부르고 싶었으나 혹시라도 그녀가 놀라 도망가거나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 숨을 죽이며 천천히 숲의 더 깊은 구석으로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의 물소리가 점점 커지며 산의 기운이 더욱 엄숙해지는 가운데 최진사는 비탈진 언덕 너머로 희미하게 솟아오르는 연기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기는 누군가 오랫동안 머물며 불을 지핀 흔적이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믿었던 깊은 골짜기 끝에서 발견된 유일한 생명의 신호였기에 최진사는 가슴이 터질 듯한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방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속으로 은실아, 네가 정말 거기 있는 것이냐 라고 수없이 되뇌었고 마침내 숲을 너머로 낡고 허름한 초가 오두막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두막은 비바람에 깎여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주변은 누군가의 손길로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며느리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물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그 물동이를 보는 순간 며느리가 이곳에 있음을 확신하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동시에 그녀가 왜 이런 비참한 곳에 숨어 지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두막 근처에 다다르자 어디선가 낮은 약초 다리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와 최진사의 코끝을 자극했고 그는 며느리가 혹시 병이라도 걸린 것은 아닌지 큰 걱정에 휩싸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문가에는 며느리가 신던 낡은 집신의 나머지 한 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급히 도망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이곳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 했습니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낡은 살인문을 밀려다가 잠시 멈춰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은실의 부드러우면서도 애처로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으며 그 대상은 최진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 그는 충격에 휩싸여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실은 방 안에서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약을 다 다려올 테니 기운을 차리셔야 해요라고 말하며 흐느끼고 있었고 그 말을 들은 최진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실의 친정어머니는 수년 전 마을에 돌던 모진 전염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여기서 어머니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며느리가 귀신에 홀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어 멍하니 서 있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살인문을 열고 방 안의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리는 실의 눈에는 공포와 슬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이 교차하며 최진사의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예상대로 은실이 있었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파 한 명이 깊은 잠에 든 채 누워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비록 늙고 병들었으나 은실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은실은 시아버지를 보는 순간 바닥에 엎드려 죄를 지었다며 오열하기 시작했고 최진사는 며느리의 눈물 섞인 고백을 통해 그간 마을 사람들이 떠들던 소문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은실의 친정어머니가 사실은 병세가 깊어지자 가문에 누를 끼칠까봐 스스로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던 것이며 은실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밤마다 몰래 음식을 나르며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진사는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과 홀로 감내했을 그 엄청난 무게를 비로소 마주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며느리 은실이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가시덩굴에 찢겨 너덜너덜해졌고 얼굴은 수척해져 예전의 고운 자태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무언가를 지키려는 의지만큼은 눈빛에 형형하게 살아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낡은 누더기를 덮고 누워있는 한 노파가 있었는데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운 모습으로 누워있어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도 슬픈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실은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엎드려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깨를 들먹이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실은 눈물을 닦으며 차근차근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 어린 효심과 고통스러운 고뇌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수년 전 전염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믿었던 그녀의 친정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까 두려워 산속으로 스스로 몸을 숨겼던 것이었고 은실은 우연히 산나물을 캐러 왔다가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앞날에 방해가 될까봐 자신을 잊으라고 애원했지만 차마 어머니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은실은 매일 밤 식구들이 잠든 틈을 타 산을 오르내리며 정성껏 간호를 해왔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가졌던 온갖 추잡한 의심과 흉측한 소문들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순수하고도 고결한 희생 정신을 담고 있어 최진사의 마음을 아프게 두드렸습니다. 최진사는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가문의 명예만을 생각하며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슬픔을 헤아려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뼈저린 후회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홀로 이 험한 산길을 밤마다 오가며 느꼈을 두려움과 추위, 그리고 병든 어머니를 지켜보며 흘렸을 눈물의 무게를 짐작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재물을 훔쳐 달아났거나 부정한 마음을 품었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주말의 진실은 이토록 숭고하고도 아픈 효심의 발로였다는 사실에 최진사는 며느리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은실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 못난 시아비가 너의 고통을 너무 늦게 알아주어 참으로 미안하구나. 라고 낮게 읊조리며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두막 안에 노파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최진사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희미하게 눈을 뜨고는 딸의 시아버지가 와 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의 비참한 몰골을 감추려 애를 썼습니다. 노파는 갈라진 목소리로 어르신, 우리 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모질게 목숨을 이어가며 자식의 앞길을 막고 있는 죄인이니 부디 은실이만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전염병의 후유증으로 몸은 쇠약해졌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여전하여 자신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더라도 딸이 시댁에서 쫓겨나는 것만은 막고 싶어하는 간절한 모성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진사는 그 절박한 호소를 들으며 사람의 정이라는 것이 가문의 법도나 세상의 이목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실은 시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에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대성통곡을 했고 오두막은 그녀의 슬픈 울음소리와 노파의 가냘픈 신음소리로 가득 차 적막한 산속에 애잔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시댁의 병이 오물까봐 혹은 가문의 명성에 누를 끼칠까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짊어지고 왔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밤마다 남모르게 밥을 지어 산으로 나르고 새벽에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안일을 했던 그녀의 성실함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어머니와 시댁 모두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며느리의 헌신적인 태도에 감동하여 그녀를 가문의 수치로 여겼던 지난날의 짧은 의심을 깊이 반성하며 고개를 숙여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두막 한쪽에는 은실이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다려놓은 약그릇과 산에서 캔 약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단정함은 그녀가 처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최진사는 그 약그릇을 바라보며 은실이 이곳에서 보냈을 춥고 외로운 밤들을 떠올렸고 며느리가 보여준 지극한 정성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도리이자 인간의 참된 기림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며느리를 마을 사람들의 비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어떻게 하면 이 모녀를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모실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산바람이 낡은 문틈 사이로 차갑게 파고들었지만 오두막 안은 어느새 서로를 위하는 진심 어린 마음들이 모여들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은실에게 더 이상 이곳에서 떨지 않아도 된다. 네 효심은 하늘이 감동할 일이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니 이제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자꾸나라고 선언하듯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노파를 위해서도 마을 근처에 정갈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최고의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은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가문이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은실은 시아버지의 파격적인 제안에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노파 또한 최진사의 인자함에 감사하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며느리의 짐을 대신 챙겨주며 그녀의 지친 어깨를 다독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신뢰의 끈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당장 이들을 마을로 데려가기에는 사람들의 시선과 오해가 아직 풀리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에 일단 오늘은 은실에게 조금 더 머물며 어머니를 안정시키게 하고 자신은 먼저 내려가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은실을 향해 내뱉었던 독한 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편견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지 그리고 며느리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돌아오는 산길에서 김영감을 만나 상황을 공유하고 그에게 조용히 뒷수습을 부탁했으며 두 사람은 은실의 진실이 세상에 밝혀졌을 때 마을 사람들이 느낄 부끄러움과 감동을 상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숲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한 여인의 지극한 효심이 깃든 신성한 장소로 최진사의 눈에 비치기 시작했으며 그의 가슴은 새로운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최진사는 곧장 사랑방으로 들어가 가족들과 신복들을 불러 모았고 은실이 사라졌던 이유에 대해 비장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 모두를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은실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걸고 효도를 다했음을 알리며 가문의 사람으로서 그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기구한 사연에 가슴을 치며 울었고 하인들도 자신들의 경솔했던 의심을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훔치는 등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최진사는 이제 며느리를 당당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고귀한 진실을 널리 알려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대문을 활짝 열고 마을 사람들을 사랑방 앞으로 불러 모았는데 그의 근엄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에서 무언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임을 직감한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몰려들었습니다. 최진사는 며느리 은실이 왜 집을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산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담담하면서도 힘있는 어조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가문의 며느리는 자신의 아내보다 부모의 생명을 귀히 여긴 이 시대의 진정한 효녀이며 그녀의 행동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덕목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퍼뜨렸던 악의적인 소문과 추측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으며 일부 안악들은 은실의 효심에 감복하여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최진사의 연설이 끝나자 마을은 그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으며 은실을 흉보던 입들은 이제 그녀의 효심을 칭송하는 찬사로 바뀌어 마을 곳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은실이 돌아오면 줄 음식과 옷가지들을 챙겨 최진사 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동안 그녀를 오해했던 것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전하며 며느리의 귀환을 진심으로 고대했습니다. 최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변화를 흡족하게 바라보며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상처받지 않고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직접 산으로 올라가 은실과 그녀의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한 행렬을 준비하며 가문의 어른으로서 가장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아래 최진사와 김영감 그리고 몇몇 믿음직한 장정들이 정성껏 준비한 가마를 앞세우고 은실이 머무는 오두막을 향해 다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핀 야생화들이 마치 은실의 앞날을 축복하듯 환하게 피어 있었고 산새들도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이들의 행렬을 반겨주는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은실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와 가마의 방울 소리에 깜짝 놀라 오두막 밖으로 나왔다가 자신을 데리러 온 시아버지의 인자한 미소를 보고는 다시 한번 감격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최진사는 며느리에게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집으로 가자꾸나. 내 어머니도 우리가 정성껏 모실 것이니 안심하거라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고 그 손길에는 가문의 모든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마에 조심스럽게 모셔진 노파와 그 뒤를 따르는 은실의 행렬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박수를 치며 이들을 환영하는 감동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차가운 시선을 보냈던 이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여 미안함을 표하고 은실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장한 효심을 칭송하니 며느리의 마음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실은 마을 사람들의 환대에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시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으며 자신의 진심이 통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최진사 댁의 대문은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활짝 열려온 마을의 축복 속에서 은실과 그녀의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은실은 박씨 부인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며 그간의 모든 긴장과 피로를 털어냈고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연신장하다. 내 딸아, 고생 많았다라고 속삭이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노파는 집안 한구석에 마련된 쾌적하고 조용한 별채에 모셔졌으며 최진사가 수소문하여 부른 명의는 그녀의 상태를 살피고는 정성을 다하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은실은 다시 예전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불을 지폈지만 이제는 도망치듯 서두르는 마음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듬뿍 느끼며 차분하게 정성을 담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최진사 댁의 굴뚝에서는 다시 따뜻하고 구수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에는 며느리의 효심만큼이나 향기로운 정이 가득 고여들었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 댁 마당에는 밝은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으며 집안 구석구석은 평온한 정적 속의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실은 잠시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었던 기나긴 밤들과 그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과 교훈으로 남았음을 느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준 시부모님과 진실을 밝혀준 시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이 가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해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의 집에서 은실의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되새겼고 최진사 댁의 등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은 채 따뜻한 온기를 온 마을로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최진사 댁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으며 은실은 예전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식구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은실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평화로운 신호였으며 그 냄새는 온 마을에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의구심마저 깨끗하게 씻어내 주었습니다. 가을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은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말 못할 슬픔이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정갈하게 닦인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어머니의 쾌유와 시댁 식구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최진사 댁의 대문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마을 사람들로 인해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떠들썩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동안 은실을 오해하고 험담했던 아낙네들은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떡이나 귀한 나물을 들고 찾아와 은실의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눈이 멀어 너의 고결한 심성을 몰라보고 못할 말을 했구나. 참으로 미안하고 대견하다라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은실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밝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은실의 효심을 칭송하는 이야기로 가득 찼고 최진사 가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명문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진사의 안목과 며느리의 정성에 감탄하며 가문의 명예가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별채에 모셔진 은실의 친정어머니는 최진사가 특별히 배려하여 부른 명의의 진료와 은실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하며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낡은 오두막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노파의 얼굴에는 이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그녀는 딸과 사돈댁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 집안일을 돕고자 애썼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사돈의 손을 만류하며 이제는 고생 끝에 복이 왔으니 그저 편안히 쉬시며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리를 돕는 길입니다라고 말하며 따뜻한 보약을 직접 챙겨주었습니다. 두 부인은 마루에 앉아 지난날의 고통을 추억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방 마루에 앉아 마당에서 들려오는 여인들의 웃음소리와 평화로운 집안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며느리 은실이 보여준 효심이 단순히 개인의 덕목을 넘어 마을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느끼며 가문의 어른으로서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진정한 가문의 명예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진실을 믿어주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짧지만 묵직한 가르침을 아들과 하인들에게 전하며 가풍을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이제 의심과 불안 대신 신뢰와 사랑의 향기가 가득 고였고 최진사의 인자한 미소는 달빛처럼 부드럽게 가솔들을 감싸 안으며 평온한 일상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김영감은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집신을 고치며 집안의 안정을 지키는 데 정성을 다했고 가끔은 은실에게 다가가 아씨의 진심이 하늘에 닿아 이렇듯 좋은 날이 왔습니다. 라고 나직하게 말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은실이 실종되었을 때 가장 먼저 집신 조각을 찾아내어 진실의 실마리를 제공한 공로가 컸지만 결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은실은 그런 김영감의 깊은 속내를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고 노복과 상전 사이의 벽을 넘은 따뜻한 유대감이 집안의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영감의 충직함 또한 은실의 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칭송하며 최진사댁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뭉친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었고 하늘에서는 솜털 같은 첫눈이 송이송이 내려 최진사댁의 기와 지붕과 마당을 하얗고 정갈하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은실은 눈이 내리는 풍경을 보며 별채에서 어머니와 함께 하루의 밤을 구워 먹으며 소박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추운 산속에서 홀로 어머니를 지키며 떨었던 기억이 이제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때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함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야윈 손을 꼭 잡은 은실은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돼요. 이곳이 우리의 진짜 집이니까요. 라고 속삭이며 어머니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안함마저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최진사 댁의 안방에서는 박씨 부인과 은실이 나란히 앉아 다가올 겨울을 나기 위한 무명옷을 바느질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문 밖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솜씨를 칭찬하며 네가 만든 옷은 정성이 가득 담겨 있어 입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라고 말하며 은실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은실은 시어머니의 칭찬에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신 덕분입니다라고 공을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 시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흡족하게 했습니다. 고부간의 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마을에서는 이들의 화목함을 본받으려는 집들이 늘어났고 은실의 이야기는 효의 표본으로 기록되어 자손 대대로 전해질 만큼 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진사는 마을 노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작은 잔치를 열고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 마음을 써준 이웃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잔치상에는 은실이 직접 담근 향긋한 술과 정성스러운 안주들이 차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술잔을 나누며 은실의 효행과 최진사의 인자함에 대해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때 은실을 비난했던 이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그녀의 안녕을 빌어주었으며 마을의 분위기는 반목과 불신이 사라지고 화합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로 변화했습니다. 최진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을의 평화는 각자의 진실을 믿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길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마을의 결속을 다지는 의미 있는 연설을 마쳤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최진사 댁은 다시 깊은 정적 속에 잠겼지만 그 적막함은 예전의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안온하고 평화로운 휴식의 소리였습니다. 은실은 마당 한복판에 서서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받은 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실감하고 두 손을 모아 나지막이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새벽 안개 속을 헤매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당당하게 햇살 아래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밤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날 같은 온기가 자리 잡고 있어 추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별채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한 은실은 안심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시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정성스럽게 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시련이 결국 가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깨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한때는 사라진 며느리라는 오명 속에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발견된 진실이 빛을 발하며 그녀를 마을의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었으니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은실은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일찍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지은 채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의 느티나무 아래에서도 이제는 은실에 대한 칭송만이 바람을 타고 흘러다녔으며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배우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사라진 며느리를 찾던 시댁의 절박한 심정이 전혀 다른 감동적인 진실로 밝혀진 이 사건은 마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은 효심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최진사 가문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번창하며 가난한 이웃을 돕고 예절을 중시하는 가풍을 이어갔으며 은실은 그 중심에서 집안의 기둥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서사시처럼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진실과 정성이 승리한다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한겨울의 긴 밤이 깊어가는 동안 최진사 댁의 등불은 하나둘 꺼져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켜진 감동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밤새도록 마을을 환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은실은 이부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며 자신이 지켜낸 사랑과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며 평온한 호흡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진 소녀가 아니라 한 가문을 지탱하는 든든한 며느리이자 어머니의 소중한 딸로서 완전한 자아를 찾게 되었으며 그 충만함은 그녀를 깊고 안락한 잠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모든 자연의 소리가 은실에게는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시게 밝은 태양이 떠올라온 세상을 하얗게 비추자 최진사댁 식구들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은실의 친정어머니도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고 그녀는 최진사 부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화기애애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가족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로 뭉친 진정한 식구가 되어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살아갈 것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최진사 댁의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은실의 부지런한 손길은 집안 구석구석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가문의 영광을 더욱 밝게 빛내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최진사 댁 며느리 은실의 이야기를 꺼내어 자손들에게 들려주며 사람의 도리와 진실의 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 중심에 품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최진사의 명언은 마을의 가훈처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은실은 늙어서도 자손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해주며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을 정직하고 따뜻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진사 댁의 대문은 여전히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었으며 그곳을 드나드는 모든 이는 은실의 효심이 깃든 따뜻한 기운을 얻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행복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이제 깊은 밤이 찾아와 온 마을이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으니 여러분도 은실의 따뜻한 효심과 최진사의 인자한 마음을 떠올리며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사라진 며느리를 찾던 간절함이 마침내 아름다운 진실로 보답받았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들도 결국에는 환한 빛을 바라며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숭고한 정성 앞에서는 길을 비키듯 삶의 어떤 시련도 진실한 마음 하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안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긴장을 풀고 안식을 취하십시오. 이제 다들 마음 놓고 편히 쉬시게나. 세상의 진실은 결국 밝은 달빛처럼 우리를 비춰줄 것이니 말일세라는 최진사의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은실의 이야기는 여기서 잔잔하게 갈무리됩니다.